바늘 비우기는 걸기코 또는 가짜코로도 부릅니다. YO. Yarn over. 한번 같이 뜨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를 뜰 때에는 이렇게 겉뜨기를 뜨든 아니면 실을 안쪽으로 돌려서 안뜨기를 뜨든 왼쪽 바늘에 오른쪽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아서 떠서 만드는 코입니다. 겉뜨기 두 코, 안뜨기 두 코를 떴네요. 그런데 바늘 비우기는 이런 식의 코를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도안상에서 바늘 비우기 기호를 만나게 되면 먼저 실을 안쪽으로 돌려줍니다. 마치 안뜨기를 뜨듯이요. 그리고 바늘 비우기 다음 코가 무슨 코인지가 중요해요. 만약에 바늘 비우기 다음 코가 겉뜨기라면 이 상태에서 바로 그대로 겉뜨기를 떠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보이시나요? 조금 전에 떴던 안뜨기와 방금 전에 뜬 겉뜨기 사이에 가닥이 하나 바늘에 걸쳐지게 되네요. 바늘 비우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즉, 한 코가 늘어나게 된 거죠. 뜨개를 떠 나아갑니다. 안뜨기를 떠 나아가 볼게요. 안뜨기를 이렇게 떠 나아가다가 바늘 비우기를 만났네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실을 안쪽으로 돌리라고 했는데 실이 안쪽에 있었어요. 그 다음 코를 보니까 겉뜨기네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상태에서 뜨기를 떠서 이렇게 안뜨기를 뜨다가 겉뜨기, 바늘 비우기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한 코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뜨개를 뜨다가 바늘 비우기를 만나서 실을 안쪽으로 돌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 코를 보니까 겉뜨기가 아니라 안뜨기네요. 그래서 안뜨기를 뜨려고 그냥 뜨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바늘 비우기는 없고 그냥 안뜨기를 뜨는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일부러 실을 바늘에 한 바퀴 돌려서 다시 안쪽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안뜨기를 뜨는 거예요. 어떤가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또 안뜨기를 뜨다가 바늘 비우기를 만났는데 그 다음 코가 안뜨기. 어떻게 한다? 예, 바늘에 실을 한 바퀴 돌린 상태로 다시 안쪽으로 돌리고 안뜨기를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늘 비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늘 비우기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 실을 안쪽으로 돌려 놓는다. 그리고 바늘 비우기 다음 코가 어떤 형태의 코인가를 봐라. 겉뜨기면 바로, 안뜨기면은 바늘에 한 바퀴 돌려서 바늘 비우기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안뜨기를 뜬다. 바늘 비우기도 코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코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23코였다가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스물, 둘, 넷, 여섯, 일곱.
27코니까 4코의 바늘 비우기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코가 증가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뜨개 바탕을 돌려서 코를 떠 보겠습니다. 코의 형태에 따라서 그냥 떠 볼게요. 안뜨기를 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코들도, 일반적인 코들도 있고요. 바늘 비우기를 만났네요. 모양을 보니까 어떤가요? 바늘 비우기 밑에는 가닥이 없어요. 코의 형태가 없어요. 왜? 바늘에 그냥 실을 건 상태니까. 그래도 가닥에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뜨개를 떠줍니다. 계속 떠 나아가 보고 있어요. 정상적인 코들은 코 밑에 가닥이 있지만 이렇게 바늘 비우기를 만들어진 코는 코 밑에 고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코이기 때문에 그대로 떠줍니다. 그대로 이렇게 떠 나아가고 있어요. 계속 발견되네요. 그죠? 계속 그 고리 자체에 바늘을 넣어서 떠줍니다. 이렇게 바늘 비우기도 하나의 코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코처럼 떠주고 있어요. 총 지금 4코의 바늘 비우기를 떴습니다. 바늘 비우기를 뜬 코들은 이렇게 코 아래에 다른 코와는 다르게 구멍이 생겨납니다. 보이시죠? 바늘 비우기 밑에 생겨난 구멍들. 이런 구멍들을 이용해서 비침무늬라던가 여러 가지 무늬 패턴도 만들고 있습니다. 바늘 비우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늘 비우기를 만나면 어떻게 한다? 실을 안쪽으로 돌리고 다음 코가 겉뜨기, 다음 코가 안뜨기, 각각 실 안쪽으로 돌린 코를 사용해서 가닥을 사용해서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 비우기였습니다. 니팅 완전 정복 기억해 주세요.